상계, 채권 소멸의 터미네이터. 일부, 상계의 본질과 퉁치기의 강력한 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웃집 법무사 수험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거대한 산을 함께 넘었죠. 그때 우리가 배운 것이 내 채권을 지키기 위해 남의 권리에 개입하는 복잡한 전술이었다면, 오늘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면서도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채권 소멸의 터미네이터, 바로 상계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계라는 단어, 한자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 퉁치는 겁니다. 미라는 로봇과 타겟이라는 로봇 두 대가 서로를 향해 100의 위력을 가진 주먹을 동시에 날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쾅 소리와 함께 두 주먹이 허공에서 맞부딪히면 서로에게 전달되는 데미지는 결국 0이 되겠죠. 서로의 채권을 무효화하는 것, 이게 바로 상계의 본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계는 상대방의 동의나 합의가 필요 없는 단독 행위라는 점입니다. 터미네이터가 적을 향해 상계를 가동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상대방이 싫다고 해도 그 즉시 양측의 채권과 채무는 대등한 액수만큼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상계를 할까요? 단순히 귀찮음을 덜기 위해서일까요? 민법이 상계를 인정하는 데는 두 가지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이결제 기능입니다. 현실적으로 돈을 가방에 담아 전달하고 다시 그만큼을 돌려받는 수고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아주 경제적인 시스템이죠. 두 번째가 수험생과 실무자들에게 훨씬 중요한 담보적 기능입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타겟 로봇이 지금 에너지가 바닥나서 곧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내가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은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마침 내가 그 로봇에게 갚아야 할 돈 1,000만 원이 딱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그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상계를 선언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내 빚을 안 갚는 방식으로 내가 받을 돈 1,000만 원을 사실상 100%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계가 가진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기초 용어를 확실히 잡아봅시다. 상계를 공부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게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입니다. 상계를 하겠다고 먼저 입을 뗀 사람이 가진 채권, 즉 내가 적을 향해 발사한 요격 미사일을 자동채권이라고 이해하세요. 반대로 상계를 당하는 상대방의 채권, 즉 내가 수동적으로 맞아야만 하는 적의 공격을 수동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가 헷갈리면 앞으로 모든 판례 해석이 꼬이게 되니 자동은 내 미사일, 수동은 내가 맞을 미사일이라고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2부, 상계가 가능한 골든타임, 상계적상의 모든 것. 자, 그럼 우리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퉁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시스템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상계가 가능한 적절한 상태를 상계적상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조정석 화면에 타겟 락다운이라는 글자가 뜨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락온이 되려면 4가지 하드웨어 체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채권의 대립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채무를 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3자의 채권을 가져와서 남의 빚을 통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나와 적 사이에 직접적인 교전 관계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동종의 목적입니다. 같은 종류의 채권끼리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줄 건전지 100kg이랑 네가 나한테 줄 현금 100만 원이랑 퉁치자는 건 시스템 오류입니다. 이건 서로 합의하에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의 영역이지 상계가 아닙니다. 세 번째가 변별력을 가르는 핵심, 변제기의 도래입니다. 양쪽 채권이 모두 갚을 날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나의 무기, 즉 자동채권은 반드시 발사 타이밍이 돌아와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직 돈 갚을 날짜가 남았는데 내가 강제로 미사일을 쏴서 상대방의 기한의 이익을 뺏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맞아야 할 수동채권은 어떨까요? 내가 그냥 오늘 미리 맞은 셈 치고 내 미사일이랑 퉁칠게 라고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스스로 데미지를 감수하겠다는데 시스템이 말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네 번째는 상계의 금지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시스템 가동 매뉴얼상 이 채권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고 약속된 게 아니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내 채권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물건을 넘겨줘야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물건은 안 주면서 상계 버튼만 누르면 상대방은 방어할 권리를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상계가 차단됩니다. 3부, 고의 불법행위와 2024년 최신 판례의 반전. 이제부터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상계 금지 구역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터미네이터 세계관에도 최소한의 매너 게임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 채무에 관한 것입니다.
미 로봇이 타겟 로봇을 고의로 망가뜨려 수리비 500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타겟 로봇이 예전에 미 로봇한테 빌려간 돈 500만 원이 있었네요. 이때 가해자인 미 로봇이 야, 수리비랑 빌려준 돈이랑 퉁치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 안 됩니다.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수리비를 받게 하려는 법의 배려입니다. 내가 먼저 비겁하게 선빵 금지 프로토콜을 위반해놓고 상계라는 방패를 쓸 수는 없다는 거죠. 단 피해자인 타겟 로봇 먼저 퉁치자라고 하는 건 매너게임 위반이 아니니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할 2024년 8월 1일 선고된 최신 판례 번호 2024-204668이 있습니다. 사기꾼 로봇이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빌린 사건입니다. 보통 사기는 고의의 불법 행위니까 상계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반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기꾼을 상대로 손해배상이 아니라 계약에 근거한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아니라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다면 그 채권은 계약에 기초한 것이지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 자체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사기꾼이 가진 반대 채권으로 이 대여금 채무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피해자가 어떤 무기, 즉 소송 명칭을 꺼내느냐에 따라 적의 상계 방패를 뚫을 수도 막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판례니 꼭 기억하세요. 4부, 소멸시효의 마법과 실무상의 결정적 포인트. 마지막으로 배터리가 다 돼서 사라진 빚도 되살려내는 상계의 마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민법 제495조, 죽은 채권의 부활.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상계할 수 있었다면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배터리가 다 돼서 쓰러진 구형 터미네이터가 적이 공격해오는 순간 갑자기 눈에 불이 번쩍 들어오며 적의 팔을 붙잡는 격이죠. 알고 보니 방전되기 전에 이미 적과 맞붙을 준비, 즉 상계 적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법은 이런 상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합니다. 나중에 퉁치면 되겠지라고 믿고 있었는데 내 배터리만 먼저 나갔다고 해서 권리를 뺐으면 억울하니까요. 이 원리는 임대차 실무에서도 중요합니다. 월세 안 낸 지 3년이 지나 시효로 사라졌다고 버티는 세입자. 임대인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때 그 죽어있던 월세를 부활시켜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팁. 법정에서 상계 항변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상계하겠다고 당당하게 외쳤는데 법원이 너 받을 돈 없는데? 라고 판결해버리면 그 채권은 용광로에 빠진 터미네이터처럼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걸 기빨력이라고 하죠. 다시는 그 돈 달라고 소송할 수 없습니다. 상계 카드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을 때만 꺼내는 최후의 필살기여야 합니다. 자, 오늘 상계의 기본부터 최신 판례까지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자동 채권은 내 미사일, 수동 채권은 내가 맞을 매라는 점, 고의 불법행위 가해자는 상계 방패를 못 쓰지만 소송 명칭에 따라 반전이 있다는 점, 배터리 나간 채권도 골든타임만 맞으면 부활한다는 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합격과 지혜로운 법률 생활에 큰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합격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스탈라 비스타 베이비. 감사합니다.